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윤성민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경제 변화와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배웠었죠.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 조선의 국민들은 또 조선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핵심 용어. 조일 통상장정, 그리고 방공령, 상권, 이권 수호운동, 그리고 국채 보상운동이 있습니다. 조일 통상장정은요, 조선과 일본이 통상, 무역과 관련하여 조약을 맺은 것이고요. 1883년도에 맺었습니다. 자, 방공령은요, 막을 방자입니다. 방어하다, 방비하다. 그런 것이죠. 혹은 곡식. 할 때 그 곡자고요. 곡식을 막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상권, 이권, 수호운동은요, 상거래와 이권, 어떠한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키기 위한 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은요, 바로 국가의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설립하여 상권 잠식에 대항하다. 회사. 지금 따지면 어떠한 노조나 조합, 노동조합.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봤겠지만, 뭐가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은 직종이나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이나 소수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어떤 큰 힘이기 때문에 이때도 같이 모여서 어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게가 모여서 어떠한 회사를 설립해서 열강의 경제 침탈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배경부터 보죠. 배경.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외국 상인이 국내 시장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실시하다가 그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바로 어떠한 조약입니까? 조청 상민수 무역장정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내륙 안쪽으로 청난 상인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가게를 열 수도 있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외국 상인이 우리나라 국내에 침투해서 상업을 실시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냐? 아까 이야기했던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한 겁니다. 1883년에. 자, 새롭게 일본과 무역에 관련된 조약을 만든 건데요. 왜냐면요, 일본이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했으니까 청나라는 내륙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내륙 안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청나라가 굉장히 부럽고 청나라에 밀리니까 자신들도 서울에서 가게를 열고 물건을 팔고 싶어서 새롭게 조약을 만든 겁니다. 자, 일본이 이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자신들도 내륙 시장으로 진출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됐고요. 하나를 얻은 만큼 그래도 너무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를 우리에게 줬어요. 뭐냐? 관세권을 설정했다. 관세권. 관세가 지난번 설명했죠. 외국 상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서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세금 물수 없었어요. 그쵸? 일본 상품이 무자비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세금을 이제는 매길 수 있었다. 관세권이 설정되고요. 방공령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방공령.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일본에 곡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의 곡식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들여가서 일본 상인들이 가져가죠.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곡식이 부족해지고
부족해지니까 쌀값이 상승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쌀 부족 사태와 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너무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곡식 수출을 금지하는 말하자면 곡식을 막는 명령. 일본 상인들이 곡식을 사가지 못하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반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서 조항에 뭐가 있냐면 미리 쌀이 부족해서 반공령을 내리기 전에 미리 한 달 전에 일본 대사관에 일본에게 알려주어라, 통지해주어라 라고 어떠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공령이 있었고요. 자, 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입니다. 배인데 근대식 배. 우리가 본 서양식 철로 만든 배. 자, 이 기선으로 뭐였냐면 예전에 조선에서 한양, 서울로 세금을 운반해야 될 때, 세금은 보통 곡식이죠? 곡식을 운반할 때 당연히 들고 메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배를 이용해서 곡식을 서울 한양으로 옮겼는데 그 곡식 운반을 서양식 배, 기선을 통해서 운반을 했다 이것이죠. 기선을 구입했다. 그리고 이 기선을 이러한 세금 운반 배를 관리하는 회사, 말하자면 관리 업체가 바로 이운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운사에게 니네가 세금 운반하는데 배 관리해라. 맡겨준 것이죠. 그래서 여객이나 사람도 싣고 또 물건도 싣고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쌀이나 이것도 싣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상회사입니다. 상회사. 외국 상인의 내륙시장 침투에 맞서 설립되었다. 동업자 조합에 설립되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내가 여기 매직을 만드는 업체인데 내가 선생님이 매직을 만들어요. 장사를 하는데 중국산, 일본산 매직이 들어와. 나는 1,000원에 팔 수밖에 없는데 500원짜리가 들어. 상대가 안 되지. 또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바로 앞에 또 청나라 상인이 가게를 열고 또 옆에도 일본 상인이 가게를 열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이 심해지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매직을 만든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청나라 상인 가게 못 열게 해라. 세금을 더 많이 물어서 가격을 상승시켜라. 너무 싸게 팔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이죠. 바로 그것이 상회사입니다. 동업자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조합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대동상회라는 것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대동상회가 대표적이다 라는 거. 그리고 1890년대에 주식회사와 은행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바로 최초의 민간은행은 1896년에 세워진 조선은행, 그리고 한성은행, 조선 천일은행 등 여러가지 은행이 생겼고요. 하지만 이러한 은행들은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고 대부분 몰락하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 배웠었죠? 재정 고문이었던 네가타가 실시한 화폐 정리 사업. 우리의 자본과 은행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죠. 자,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반공령을 실시하다. 배경은요, 일본의 곡물 대량 유출로 가격 폭등, 흉년으로 곡물이 부족.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곡식을 막는 명령. 일본인들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조선 내의 곡식을 사들여 갔기 때문에 곡식이 부족해서 곡식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급등이라고 하죠. 곡물이 흉년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곡식을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미리 일본에게 알리고 곡식을 막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바로 방국령입니다. 방국령 선포, 조일 통상정정에 근거해서 곡물 유치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등지에서 수십 차례 굉장히 많은 방국령이 실시되었습니다. 교과서 140페이지가 아닌 142페이지 왼쪽에 지도를 보면 방국령을 실시했던 지역과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대표적으로 함경도 방국령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1889년에 함경도에서 곡식이 부족해지자 이번에도 함경도 관찰사, 즉 함경도를 다스리는 관리, 지금 따지면 도지사겠죠. 그 관찰사가 조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국령을 선포했는데 일본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딴지를 걸은 거예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미리 우리는 방국령 사실을 알려줬지만 우리 접수 못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방국령을 취소하게 되고 배상까지 지불하게 됐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죠.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방국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 상권 수호운동, 상업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켰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배경은요, 조청 상민수육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청일 양국 상인이 서울에 상점, 가게를 열고 물건을 팔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우리의 상인들은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전상인, 자, 시전상인이 뭡니까? 바로 서울의 한양에 가게를 열고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 시전상인들. 자, 그리고 이런 시전상인들이 어떻게 했냐? 외국 상점, 청나라, 일본 상점 가게를 물러가라, 가게 못 열게 하라고 국가와 정부에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철시 투쟁을 했다. 철시 투쟁을 했다. 지금 따지면요, 파업하는 겁니다. 파업.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어떤 정부에서 의사와 관련된 어떤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까 의사분들이 파업하잖아요. 어떻게? 병원 문 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어떻게 하냐?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청나라와 일본 상인 가게 문 닫게 해라. 물러가게 해라. 그러고서 가게들 문 닫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상인들이 가게 문 닫고 장사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철시. 철수하다 할 때 그 철자죠. 철시, 시장, 가게를 철수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대표적인 조직. 아까 말했던 상회사와 같은 것이죠. 바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국 상인의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반대했던 그런 기구, 대표적인 기구죠. 황국중앙총상회. 자, 황국중앙총상회의 외국인 상인이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근일 외국인이 각 지방 요지에 점포 가옥을 사서 장사를 하고 또 전담을 구입한다. 자, 청나라 일본 상인이 내륙에 들어와서 가게를 열어 물건을 파는 내용이죠. 이는 외국 통상 약조에도 없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내지 와서 점포를 열어 장사를 하고 전담을 사들이면 대한민민의 상권이 외국인에게 모두 돌아가고 우리나라 각 지방의 외국 상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가옥과 전담 구매를 일체감금하여 대한민민의 상업을 흥황하게 하여달라. 자, 외국 상인이 무분별하게 조선에 들어와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조선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권수호 운동 한번 봅시다. 자,
독립협회의 주도를 통해서 만민운동에 개최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전에 배웠죠. 자, 만민운동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신분의 차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집회라고 볼 수 있죠. 만민운동에. 여기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우리가 사실은 1학기 때도 배웠습니다. 러시아에서 부산의 한 지역인 저령도라고 하는 지역을, 조그만 지역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토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독립협회의 만민운동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항의를 해서 러시아의 요구를 무너뜨렸죠. 한러은행 폐쇄. 한국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만든 은행을 폐쇄시키는 요구도 했었고요. 자, 한러은행이라는 것, 러시아와 합작한 은행이지만 러시아의 속셈은 한국, 조선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은행을 만드는 속셈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돼야 된다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 프랑스와 독일이 광산, 우리 금광, 지하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저지시켰습니다. 자,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국가 또는 황제 소유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었죠. 1학기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었죠. 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든 단체는 바로 그렇죠. 보아내가 반대 운동을 펼쳐가지고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정부 관리가 농광회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농사와 관련된 그러한 회사를 설립해서 이쪽 분야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국민의 힘으로 나라 빚을 갚자. 국채, 나라의 빚, 채무입니다. 자, 누구에게 조선은 국가의 빚을 많이 지었을까?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배경 봅시다.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의 차관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가지 근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국가에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일본에서 돈을 많이 빌린 거죠. 그 일본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왜 빌려줬겠습니까? 조선이 이뻐서 빌려줬겠어요? 아니죠. 돈을 빌려줌으로써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면, 그런 빚이 많으면 금융으로 지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나 우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예가 뭐냐면 1997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IMF라고 하죠. IMF.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 겪은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달러가 부족을 해가지고 외국과 거래를 못하는 겁니다. 외국과의 거래를 달러를 하고 달러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달러가 부족할 때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이걸 빌려오는 건데 우리가 그 달러를 IMF에서 빌려오면서 그 IMF에 엄청난 경제적 간섭을 많이 받았죠. IMF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회사 어떻게 정리해라, 또 경제구조 이렇게 해라, 감나라 변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빚이 있고 많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주권을 잃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못해요. 빚이 있으니까. 그걸 일본이 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거 했습니다. 국민들이요,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그 금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들여서 빨리 갖고 이 IMF를 벗어나자, 경제적 간섭에서 벗어나자, 이런 운동이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뭐 돌반지, 뭐 결혼할 때 결혼반지, 뭐 금 두꺼비, 금 송아지, 국민들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 IMF를 극복을 했어요. 한 2년 만인가 굉장히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때도 국가의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 국가의 빚을 갚고 우리가 떳떳하게 일본의 간섭과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살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시죠.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 나라의 빚을 갚고 국군을 지키려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국채보상 취지서 관련된 사료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인을 떨칠 테이니 국제 1,300만원. 당시 나라의 빚이 1,300만원이랍니다. 지금 1,300만원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격일 수 있지만 이게 국채, 나라의 빚 1,300만원 이것은요 그 당시 조선정부 1년 예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 넘거든요. 빚이 500조 이상 있는 거죠. 500조 이상 있는 거죠. 일본에게. 그래서 우리 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무전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감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국가의 빚이 있는데 국가가 갚지 못하니까 국민이 갚아야 된다. 만약 국민이 못 갚으면 삼천리 우리 국가는 지키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전개됐냐? 서상돈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대구에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국민들이 조그맣게나 돈을 다 같이 모아서 한번 갚아보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국제보상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제보상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구죠. 국제보상기성회를 조직해서 추진됐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린 것은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선생이 주필로 계시고 영국인 베데리 사장 겸 발행인으로 있는 대한매일신보. 여기서 홍보를 해가지고 전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해외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동포들이 성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지만 이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홍보했냐면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뭐 집에 있는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진짜 십시일반 조금씩만 모으자. 전국 2천만 국민이 어느 정도만 다 모으면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겠지만 결과는 어떻게냐? 일제 탄압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노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일본의 속셈은 돈을 빌려주고서 조선 정부를 압박하고 간섭하고 금융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성공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어떻게 했냐? 탄압을 했습니다.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보상운동 기성회를 조직해서 이걸 추진하면서 돈을 횡령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지. 사람들한테 돈을 국가의 빚을 갚자고 모았지만 갚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횡령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구속을 해서 안타깝게 어느 정도의 돈이 모였지만 흐지부지되고 이것이 끝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양기탁 선생님이시고요. 바로 서상돈 선생님이십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를 낼까 하다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등교를 할 때는 우리가 활동으로 이 국제보상운동으로 되었으니까 이 국제보상운동을 지지하는 표를 만드는 한번 활동을 하면서 생기부에
적을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찍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강의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곤하고 또 선생님 또 강의가 좀 부족해서 듣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열심히 잘 듣길 바랍니다. 꼭 집중해서 잘 듣고요. 태풍도 불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는 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점점 많이 줄고 있죠. 코로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노래방이나 PC방 다른 데 너무 모여서 이렇게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왔다가 오랜만에 방학 끝나고 왔다가 또 못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지만 또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좀 오늘 수업 끝나고 좀 말이 좀 길었네요.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